비출레이 키워드를 중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독을 벗어나야 된다. 중독에 내가 빠지면 안 돼.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중독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추어 보는 거예요. 딱 비추어서 내 모습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고 키워드를 중독으로 한 것이지 중독이 초점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도록. 그래서 중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는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깥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어떤 것을 바깥으로 던지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밖으로 투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바깥을 보고 있는가, 자신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는 수준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의식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 의식의 상태를 네 가지 상태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에 따라서 의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식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똑같은 일이 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바라보는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과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과 법상의식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볼 때 대상의식에 사는 사람이 한 80%라고 그랬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것을 밖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상의식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어디로 올리려고 하냐면 법상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기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각을 가지고 공상의식의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0.4%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에 보면 의식이 한 200가지라 그러면 여기는 400가지고 여기는 600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공상의식이 더 높단 말이에요. 여기는 의식의 수준이 600에서 1000 사이에 엄청 이게 400 정도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로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외부는 나를 어떻게 느낄까?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봅니다. 저 밖을 보면서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질문이 항상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죠, 그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쪽에 있는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본적인 그 바탕이 두려움입니다. 항상 세상을 볼 때 두려움을 기본으로 해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 자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바깥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뭘 찾고 있는가? 나는 뭘 추구하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욕망에 주로 좀 많이 관심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것이 되면 나는 잘 살 거야. 이렇게 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욕망 아니면 두려움. 그런데 이 법상의 의식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 욕망 아니면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나고 있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지금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편안하고 좋구나 이렇게 하면 이 편안함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대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도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잘 일어나겠어요? 법칙에 맞게 잘 운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문도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듯이 모든 중독을 바라보는 이 단어도 똑같은 중독이지만 대상에서 바라보는 중독과 아상에서 바라보는 중독과 법상에서 바라보는 중독이란 단어의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하고 부부 사이에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든 똑같은 단어를 써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할 때는 상담가는 사실은 통역관이에요. 완전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인과 중국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전혀 대화가 안 돼. 안 통해.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있는 통역관이 잠시 지금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거란 말이지 이렇게 하면 예 맞습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한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들었어요? 통역을 해줘야지 그때 들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만 막 딜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내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든지 분명히 이 사람은 좋아한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 가고 없고 너 왜 이거 안 했어? 요거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다 빼고 자기 귀에 들리는 거는 나를 비난하는 소리만 딱 들리는 거예요.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 칭찬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이야기는 10개 중에 8개 했어. 근데 안 좋은 이야기 2개를 했는데 이게 2개만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나 무시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의 의식이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장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도 자기 에너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장과 이 에너지장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공통되는 지점이 있어요. 요 공통되는 지점이 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좀 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만났는데 만남이 없어요. 전혀 상대하고 통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만났다가 돌아왔으면 끝이야. 왜냐하면 이 안에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생의 길에서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라 그럽니다. 이제 같이 좀 서로 조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조금밖에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요거 별로 많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그 수요일 날 결혼에 대해서 강의했지만 두려움과 이런 욕망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의 이득과 더 많은 덕을 보려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덕을 볼 만한 사람인지를 조건을 엄청나게 따져요. 아마 제일 많이 따질 걸 결혼할 때. 물건 살 때 이 물건이 내한테 잘 맞는가 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우리가 따지듯이 결혼할 때는 최고 많이 따집니다. 성격부터 시작해서 집안 뭐 오만 거 다 따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따지냐면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덕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덕 좀 보려고. 근데 막상 덕 보려고 만났는데 덤덕이 쓰는 경우가 많죠. 결혼할 때는 완전히 콩깍지가 쪽 끼어요. 이 콩깍지가 이렇게 꽉 끼는데 이게 카르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한눈에 반하는 사람은 대부분 콩깍지입니다. 한눈에 확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확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게만 확 포인트가 거기 확 꽂혀가지고 다른 거는 옆에 사람이 이야기했는데도 안 보여요. 자기 눈에는 지금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옆에 친구나 아니면 부모는 야 그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과 욕망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의 의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동반자로서 인생을 걸어가고 친구로서 같이 걸어갈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배우고 나도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줄 수 있고 서로 간에 내면에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같이 성장해 가는데 두려움과 욕망에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 이런 것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묻혀가지고 덕을 좀 얻어서 살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을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봐요. 똑같이 봅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렇게 똑같이 보는데 의식이 낮을수록 힘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밖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자기가 진짜 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가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그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뭐겠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렇게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힘을 많이 뺏으려고 그래요. 뺏는 사람. 자기 내면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어디 있냐면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밖에 있는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없는 힘을 더 많이 챙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챙겨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대부분 힘이 뺏겨요.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옆에 가거나 돈 있는 사람 옆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힘이 다 뺏긴다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는 그 기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운을 먹고 사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사람한테 기운을 안 줘버려요. 그 순간에 엄청 초라해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순간에 기운이 확 다 떨어집니다. 인기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운을 안 주는 거야. 이제 안 좋은 걸 주는 거야. 비난 막 하고 막 댓글 막 안 좋은 거 막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기를 안 먹는 사람은 카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하고 상관없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고. 왜? 인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이제 들여다 봅시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 보면 주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제일 먼저 봅니다. 몸에 해로운 것, 몸에 안 좋은 것을 중독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독사가 독을 이렇게 탁 물었어요. 그러면 독에 중독된다.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상했어요. 식중독. 안 좋은 것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중독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자연인데 우리의 삶이 가장 잘 살라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가장 잘 살겠어요? 자연스러움에 가장 잘 살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자연스러운 사람, 여유롭고 좀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황에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야. 뭔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 예를 들어 손톱을 막 이렇게 물어 뜯는다든가 아니면 뭐 고개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덜덜덜 뜬다든가 뭔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야.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몸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몸에 해로운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이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로운 것에 의해서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반응을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치면은 중독은 안 좋은 것이 지금 몸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이제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의존된 상태.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없어서, 불안이 많아서, 뭔가 내 안에 힘이 없어서 바깥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 안에 뭔가 이 두려움이 있는데, 감정에 뭔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해결을 못해요. 이거 지금 내 건데, 내 문제인데, 내가 만든 문제야. 현대인들은 이거 엄청나게 많죠. 그죠? 스트레스를, 불안해도 뭔가 많은데 이것을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약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의사한테 의존하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뭔가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존된 상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의존되어 있다 그러면 약간 자기는 중독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중독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에 중독하면 떠오르는 단어이 뭐예요? 빠졌다. 빠졌다. 이 좀 단어들이 참 우리나라에 재밌어요. 빠졌다. 또 어떤 게 있으면 끌렸다. 끌린다. 또 뭔가 있을까? 빼앗긴다. 생각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던데, 빠졌다, 끌린다, 빼앗긴다, 이 뒤에 들어있는 말은 내가 주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내 마음대로 뭔가 못해. 내가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권리를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 거야. 나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나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나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유가 구속되어 있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예요?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사람 대부분 뭐예요? 범죄자들. 범죄자들은 아주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들. 법을 어긴 사람들은 주로 자유를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하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예들도 물론 제한되어 있죠. 그죠? 자기의 권리를 안 쓰는 사람.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권리를 아예 안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노예라 그래요. 이 자유인인데 범죄자들은 자유인이지만 갇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권리가 스스로 구속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못 쓰는 거야. 왜 못 써요? 빠져 있는 거야. 어디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어디에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이 어디 빠져 있든지 끌려 들어가고 있든지, 아니면 이런 상태를 빼앗긴다 그래요. 빼앗긴다. 그러니까 중독이 왜 안 좋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생명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 자체가 다 빼앗겨 버려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를 정말로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려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중독에 걸린 사람 특징이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대부분 약간 폐인 비슷하게 사람이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래요? 사람이 에너지가 뺏겨가지고 활력이 없고 주인이 아니고 뭐 어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게 부시시해가 나온 사람 밑으로 주체적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독을 과거에는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독에 걸린 사람은 치유를 못합니다. 치유가 불가능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든지, 그냥 중독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해요? 옛날 같으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가둬놔 버린 거예요. 범죄자들 치유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둬놔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둬놓고 이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다 박탈해서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치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치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걸린 사람들이 이게 치유를 못했어요. 치유를 못했는데 1950년 정도에 새로운 치유법이 나온 거예요. AA 이름을 뭐라 그래요? AA라는 것은 익명
세상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A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1950년대에 나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12단계로 처음으로 1단계부터 이제 치유를 해 나가는 거예요. 중독을. 이 중독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우리 인류에게 등장해서 모든 중독 프로그램은 다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AA의 중독 프로그램,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어떤 의식체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현대 인간에게 이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 AA 그룹의 중독을 치료하는 데는 오직 뭐에 초점이 있어요? 영성으로 너가 갈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영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가 돼요. 그래서 AA 프로그램의 1단계부터 12단계는 어떤 사람의 인간이 영혼이 치유되는 과정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몸을 치유하고 중독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의식 자체가 영혼 수준이 높아지는 그 프로그램을 AA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죠. 지금 그렇게 하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AA 그룹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의식의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에 와서 1단계가 제일 먼저 어떤 거냐면 시인하는 거죠, 그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A 그룹의 1단계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ADHD라는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전에 우리가 조별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 원하님이 이야기했듯이 인정하기인가 싶지 않은 거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해야지 여기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가 문제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방어하고 있는 이것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너 술 좀 그만 먹어. 너 지금 중독 같아. 이러면 막 화를 막 내고 그냥 기분 좋아서 내가 한잔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언제든지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먹을 수 있어. 자기가 다 관리를 할 줄 있다고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잠자는 거,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기가 통제 못해요.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가 뭐예요? 시인을 하고 2단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다 치유됐겠죠.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신이나 영혼이 있다. 우리 안에 큰 의식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 큰 의식이 있다는 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힘이 없어서 중독에 걸렸습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움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명확하게 들어와야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 믿음이 없으면 중독은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믿었으면 이 믿음이 어떤 기독교적인 믿음이나 불교적인 믿음이나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고 종교 이외의 종교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영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믿음이지 어떤 우리 종교가 좋은 거 이렇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AA의 치료 프로그램은 모든 종교에서 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 있는 사람들 더 잘하고 불교 있는 사람 아니고 이런 건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12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는 법상의식에서 자기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요. 루틴을 만들고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못하니까 어떻든 규칙을 정해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규칙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방향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좀 읽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중독이라는 이 단어에는 강한 업식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업식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이 에너지에 휩싸여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빠진다, 끌어당긴다. 이 업식의 에너지가 끌어당깁니다. 술을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담배를 끌어당기든지 어떤 걸 끌어당겨요. 두려움의 어떤 감정을 끌어당기는데 이 끌어당긴다는 에너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몸으로 치면 소용돌이처럼 지금 이 소용돌이를 느낀 사람들이 명상하다가 있죠. 우리 산테도 그랬지. 여러분들의 에너지 장 안에 여러분들 이 몸 안에 자기의 어떤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중독의 에너지든지 안 그러면 물질에 대한 중독의 에너지든지 이 업식이라는 에너지가 여러분 몸 안에 회오리처럼 소용돌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몸에서 엄청난 회오리가 막 쫙 옆에서 일어나면서 나를 글로 막 끌어당겨 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킬 정도의 그 느낌이 확 일어날 때가 있다고. 그거 이제 여러분 업식을 본 거야. 업식의 에너지를 그때 진짜 느낀 거예요. 그 에너지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에너지가 막 회오리처럼 막 이렇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성우님도 딱 명상을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 앉으면 저쪽에서 회오리가 막 어릴 때 방 안에 있는데 천장에 있는데 옆에서 뭔가 막 회오리가 쫙 돌아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감각이 무뎌서 못 느끼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에너지처럼 이게 확 회오리처럼 막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쪽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이쪽으로 확 쏠려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확 쏠려 들어가면 이제 그 중독의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확 먹혀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한 그 생각의 업식, 생각의 중독,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순간에 일어나면 이것이 에너지체가 돼가지고 소용돌이처럼 이쪽에 에너지를 확 빨아들여가지고 일로 확 올라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에 끌려가 버리면 자기는 멍해져 버리고 힘이 확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자. 밥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살 좀 빼볼까? 근데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회오리처럼 싹 일어나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샥 끌려가 버려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이게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냈다고 하는 사람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독의 에너지는 의존성이 커지고 내성이 점점 세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너지가 자꾸 누적이 돼요. 에너지가 이제 이 누적이 되면 이게 점점 더 커지잖아요. 자꾸 커지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자꾸 작아지면서 아무리 보태도 이 에너지가 갈증을 느끼면서 더 빨아들인다.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크게 본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는 마약을 조금만 이렇게 해도 좋았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에너지가 아무리 줘도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먹혀가지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이게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중독입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인간의 모든 병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병이 중독에서 나옵니다. 아까 했듯이 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스스로 생각과 감정으로 몸에다가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질을 투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자기 몸에다 계속 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 몸에다 계속 심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심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커져버리면 긍정적인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합니다. 불안한 이야기 약간만 해버리면 바로 이게 작동해버린다. 거기는 잘 반응해요. 솔깃하다고. 조금만 네 몸이 어디 안 좋아. 그러니까 샥 이렇게 한대. 너 좀 멋있네 이러면 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성도 심하면서 이걸 빼내려고 하면 이 에너지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금단정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빼내려고 그러면 이것이
안 죽으려고 유지되려고 어떻게 하든지 버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단 정상을 이겨내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이걸 이겨내야지 이 에너지로부터 내가 확 자유로워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금단 정상이 일어나면 그만 넘어가 봅니다. 또 포기, 또 포기.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중독이 반복되는 거죠. 자, 중독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해봤는데,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죠, 그죠?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죠,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꽃이든 나무든 모든 동물이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꽃이 피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생명이 이 성장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여러분만의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에 성장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꽃이 피려고 그러면 수많은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햇빛이라든가 많은 것을 지고 나서 나중에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없는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포기한 사람. 내 삶에 어떤 그런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막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가 나와서 이렇게 막 살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이런 꿈과 비전을 내가 열심히 한번 힘을 써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다 보니까 포기를 했던 거야.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꿈 대신에 다른 꿈을, 대용품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용품이 뭐예요? 중독. 그러니까 편안하고 싶어. 나 편안하고 싶었다. 이렇게 하는데 안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용품이 필요해. 뭐예요? 술 마시면 뭐예요? 시럽을 다 읽고 너무 편한 거야. 노래 막 부르면서 깨고 나면 이제 날린 거야. 그 깨니까 또 대용품을 빨리 얼른 딱 마시고 또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야. 중독은 자기 안에 꿈과 비전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